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책은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주는 처방전 같은 책인데요. 소개해 드립니다. 줄여 보았는데요. 함께 볼게요.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읽는다. 반응하지 않고 우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특히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평소의 스트레스나 분노, 침울함이나 걱정 등 헛된 반응을 잠재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불편한 사람과 수월하게 관계 맺는 법. 하나, 상대방을 파악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마음의 고민을 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큰 행복도 고민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반응에 의해 엉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에는 갖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나와 가깝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 과거의 기억을 상대하지 않는 법. 원인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기억입니다. 과거를 떠올리고 기억에 반응하면 새로운 분노를 낳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그 분노의 상대방은 관계가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기에 달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싸움이 벌어져도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혹은 상대방 등 뒤에 있는 벽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적어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거는 과거라고 결론 짓고 마음이 개운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싫은 기억이 되살아난다면 그 기억에 대한 내 반응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단지 기억이다.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 상대방은 관계없다. 고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해 봅시다. 셋, 언제나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기억은 기억일 뿐이다. 지난 일을 떠올리더라도 반응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마주하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키나 몸집, 이름, 직업, 살고 있는 장소는 같을지언정 사실은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 있기 때문이지요.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른 마음 상태를 지닌 별개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서로 시시각각 계속 변하는 마음으로 인해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내가 마주하는 상대방은 항상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 또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넷, 상대방과 서로 이해하라. 상대방과 서로 이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강요당하는데도 그저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폐를 끼칠 수 없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착한 마음과 배려심 때문에 계속 참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자신이 생각하는 인내가 정확하게는 상대방을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분노가 솟아났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인내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점차 괴로워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야말로 마음의 반쪽을 상대방에 대한 이해에, 다른 반쪽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하려는 마음에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 즉, 이해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전제를 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의견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이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관계를 이어갈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관계이든 일방적으로 고통을 참아야 하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전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있다면 오직 그 사람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뜻을 전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그만두기 바란다면 그만두라는 뜻을 전합니다. 거기까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입니다. 자신의 뜻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대방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낙관과 신뢰를 갖고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방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쪽의 선택일 뿐이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은 서로 이해했을 때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섯,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이제부터 어떤 인생을 지향하고 싶은지, 상대방과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것도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서로 괴롭히기 위해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이해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을 즐겁게 만드는 감정의 원칙. 행복해지고 싶다면 쾌의 반응을 소중히 여기자.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면 불쾌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하나, 솔직하게 느끼려고 노력한다면 늘 마음이 신선하다. 마음의 반응은 당사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쾌를 소중히 여기면서 즐거울 때는 즐겁다,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다고 솔직하게 느끼려 노력한다면 좀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쾌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로 마음먹기에 따라 커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믿을 용기. 하나,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믿는다. 반응을 살펴보고 제대로 알아차린다. 그렇게 헛된 반응을 하지 않고 반응을 해소할 수 있다면 사람은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마음 사용법을 익히면 삶의 고비마다 올바른 삶의 태도로 돌아와 다시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가끔 제멋대로 약한 자신이 튀어나와 반응에 휘둘리고 다시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되더라도 올바른 삶의 태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심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해지면 인생의 희망이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나는 괜찮아 하고 말이죠. 둘,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잘못된 것은 없다. 여차하면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오자. 이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해답입니다. 돌아가야 할 마음의 장소, 즉, 의지처만 찾을 수 있다면 다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분명 최고의 납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월하게 관계를 맺는 법에서 일상을 즐겁게 만드는 원칙까지 보았는데요. 책을 읽어보시면 더 깊숙이 와닿아서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는 연습, 타인의 시선에서 홀가분해지는 연습 등 우리가 평소에 고민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고민이 없으시더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권 실전편도 있고요. 순서대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부산하기 류슌 지음 류두진 옮김 위시덤 하우스였습니다. 세븐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